그 칙칙폭폭 쪽 발표를 맡게 된 박재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조 사진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방금 지나간 사진 중에 내가 여기 어딘 줄 알겠다 생각하시는 분? 아, 예. 화성동 가기 전에 있는 그 마산 한국전력 맞은편에 있는 거겠는데. 땡! 아, 땡! 성원형 아닌가요? 바로 예. 마산역. 땡! 이 사진 말고 이 앞에 나왔던 사진들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다시는 안 되는데. 창동. 창동 맞습니다. 그 옛날에 창동 오동동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물론 우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망선이라는 그 기찻길이에요. 그게 북마산역에서 이렇게 쭉 와서 창동 위랑 오동동 위쪽으로 성호동을 지나가는 기찻길인데, 그거를 지금 이쁘게 시에서 철길을 다시 활용을 해서 함께 걷길이라는 거리를 조성을 했어요. 그 함께 걷길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성호동 일대에 있는 곳이고요. 제1 탐방 코스, 2 탐방 코스, 3코스까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잡은 코스는 3코스고요. 3코스의 컨셉은 자연 속 예술과 함께 걷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말한 3코스인데요. 조그맣게 철길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지금은 공구리를 쳐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철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거리를 살려보고자 우리만의 공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칙칙폭폭 카페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목적은 함께 걷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색 있는 카페를 창업하여 마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거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권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목표는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홍보 게시물 창업 시작 3개월 이내 100개 이상 달성. 두 번째, 지역 활성화를 통해 유입 인구를 늘려 공공기관이 거주민들을 위한 가로등 및 감시 카메라 설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방금 전에 그 이뻤던 그 길이 저녁에 되면은 뭔가 느낌이 우범 지역 같아요. 가로등이 없어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좀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유사한 지역사회 문제를 가진 또 다른 거리에 가게를 창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도에 보시는 빨간색 공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함께 걷길 제3코스 일부분입니다. 저희 사업 배경은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 마산에는 청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예산으로 가꾼 방금 말씀드린 함께 걷길,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로, 즐길 수 있는 휴게 음식점이 부족하고요. 근처에 관광지가 많이 있으나 관광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몽고정우물, 문신미술관 등이 있는데요. 안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산이라는 딱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올드하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런 구도심 및 노후화 이미지를 탈피하고 마산의 옛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는 제가 생각하기로 제일 인기 있는 SNS가 뭐죠? 인스타그래머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쁜 공간이나 장소에 갔을 때 여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사진 찍어서 내 피드에 저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팔로우 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보게 되죠. 다 보게 되면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청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그리고 함께 걷길 중에서도 특히 문신길 200번지부터 송호남 4길 11-3번지 안에 존재하는 주택 중 매입이 가능한 주택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물을 매입 후 컨셉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컨셉은 기차역을 연상케 하는 건물 디자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코스는 그 옛날에 기차역으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보니까 기차역은 아니고 철길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보니까 기찻길을 사용해서 앞에 그 철길 시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그 옛날 그 중년분들은 옛날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내부는 기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만의 특색은 기차 티켓 디자인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 알리기, 마산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담은 흑백 콜라주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상영합니다. 이를 포토존으로 이용해 SNS 게시글 업로드를 유도함으로써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마산의 역거리 문화를 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의 니즈란 방금 말씀드린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그런 욕구, 저는 그런 걸 바라보고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인근 대표 관광지, 예를 들면은 문신미술관, 가곡팍 오브랑 벽화마을,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몽고정원물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 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관광 가이드 커플도 처음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이드 역할도 하고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컵홀더에 오른쪽 보이는 것과 같이 코스를 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요렇게 가면은 굉장히 편한 코스구나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간식이 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남은 양을 노인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노인분들 안위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번 직전 학기에 제가 원룡동 일대, 이 학교 일대가 원룡동이거든요. 원룡동 일대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직접 도시락 배달 활동을 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연락하는 가족도 없고요. 없는 경우가 많고 진짜 심한 말로 언제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메뉴, 마산 특산물인 국화를 이용한 국화차 메뉴 구성, 기차 모양으로 올린 에스프레소 아이스 큐브에 우유를 넣은 기차 큐브 라떼를 개발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사한 지역사회 문제를 가진 또 다른 거리에 가게를 창업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함께 걷길의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마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방문으로 동네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수익 창출, 그리고 관광지 방문객 유치, 다음으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게 상권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독거 노인 안위를 확인하여 고독사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SNS 계정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카페에 대해 홍보하고 함께 걷길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탬프 쿠폰 제도를 도입해서 재방문율을 올릴 예정인데 우리가 스탬프를 모을 때
사실 10번 방문하면 한 번 무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재방문은 4번째부터 단골 손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 방문 시 4번째 방문은 아메리카노 공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홍보글을 게시한 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예산인데요. 성호남 4길 19번지, 일단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봤는데요. 7,61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보지 못한 점,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없는 점,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집주인분과 내고를 통해서 조금 할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억, 가구 및 기기 구입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그리고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1년에 3% 정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 5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 현금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해커톤 주제가요. 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상인데요. 지금 조에서 발표하신 마케팅 전략을 대부분 봤을 때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밀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던가 SNS 분탄사를 보면은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나름의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유행기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인스타그램도 언젠가는 이렇게 없어지거나 인기가 떨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내세우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유행이 자주 바뀐다는 것,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니까 일단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그렇게 효과가 좋은 플랫폼은 사실 조금 효과가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카페에 맞는 메뉴 구성은 조금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 외 홍보 방식이 되게 진부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스탬프 찍는 거라던가 그런 게 그냥 내가 다른 데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네. 진부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방금 나온 게 일단은 다고요. 저희 팀이 그거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네, 참고로 심사위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 4개조가 있는데요. 인원이 작은 이유가 칙칙폭포팀은 특별히 식품영양학과 친구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은 구성원들이 각각 전공백이 다르지만 청바지 캠프에 4명이 팀으로 응시했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 친구 4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함께 걷기에 대한 대표님의 애정과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함께 걷기를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사한 카페를 계속해서 만드신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폐기찻길역만 찾아서 기차를 테마로 한 카페를 계속해서 만드실 건지, 아니면 시가지로 이것을 옮긴다고 했었을 때 기차 모양 무언가를 하는 걸 어떻게 기찻길이 없는 동네와 융합하실 건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주제가 기찻길인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목표가 기찻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기찻길 옆이기 때문에 기찻길을 이용한 거고요. 또 다른 골목을
발굴을 하거나 발견을 한다면은 그 골목에 맞춰서 그 골목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 네. 그 공간 컨셉이 그 운영 방식이나 군산에 있는 그 기찻길 로변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진 초원 사진관과 너무 흡사해요. 근데 그것과 흡사한 걸 떠나서 이런 특성화 거리에 카페가 들어선다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식상합니다. 솔직하게 너무 공을 안 들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뉴 구성 식상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제가 그 힐난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메뉴 구성부터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모이신 분들이 식품영양학과인데 물론 식품영양학과가 메뉴를 개발하는 과는 아닌 건 알아요. 근데 그 거리를 담을 수 있는 진짜 컨셉이 필요한데 전국에 수천 개를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카페를 또 하나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다른 쪽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스타그램이 인기가 없어지기 전에 저 카페가 먼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목표로 제시하신 부분들이 목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현재 인스타그램에 100개를 게시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목표인가요? 그게 하루에 3컷씩만 올리면 되겠네요. 하루 10컷도 올리겠구만. 실제로 카페를 안 해보셨죠? 당연히 네. 그렇겠죠. 네,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카페를 바라보는 관점들의 컨셉을 무엇으로 잡을까는 외관, 입지, 메뉴, 사람 여러 가지 것에서 다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시하신 것에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아까 공간 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집주인과 내고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임대인이 내고에 불응한다면은 포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본을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중간에 정수 씨 잠깐 붙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점은 제가 영상 그린을 진짜 자주 봤었거든요.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굳이 3구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상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사실 그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앞에 살 때 항상 갈 때마다 느꼈던 점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게 아닌가. 또래들이 같이 어울려서 여기서 놀면 좋겠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제가 밤에 산책을 갈 때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전부 다 가요. 이게 한 4.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면서 느꼈던 점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랑 붙어 있어서 뭐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대한 보호시설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가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거. 그리고 특정 3구간에서 어느 부분에 가면은 되게 쓰레기랑 뭐 파편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솔직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걸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나가는 방향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마산이 청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업 계획 모델을 세울 때 보통 이제 모범 사례나 이런 걸 많이 참조를 하는데 구상하셨을 때 도움이 되거나 생각해 두신 모델링 모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을 차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떠올릴 때는 용호동의 가로수길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제가 거기도 옛날에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도치사 관사 앞에 큰 마당 끝이었어요. 메타세콰이어가 많고. 근데 지금은 카페가 하나하나 들어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골목이 됐죠. 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심사위원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이대로 끝낼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